카림 벤제마가 이강인의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포츠조는 나세르 엘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은 벤제마의 6개월 임대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스페인 매체의 충격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벌써부터 공격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PSG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활약을 보여준 랑달콜로 무아니와 곤살로 하무스를 올여름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PSG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군 팀으로 꼽히는데요. 콜로 무아니, 하무스, 이강인, 우스망 덴벨레, 마누엘 우가르테 등을 연달아 영입하면서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투입됐습니다.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만 선수 영입을 위해 무려 2억 유로 약 2,87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격진 영입에 무게를 뒀습니다. 콜로 무아니 영입에 9,500만 유로를 투입하는가 하면 지난 11월 6,500만 유로 약 933억로 임대로 데려온 하무스를 일찌감치 완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는 PSG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빠진 탓에 은바페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의 올 시즌 활약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SG에서 미래는 급격히 불투명해졌는데요. 피차에스는 엔리케 감독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을 더 좋은 선택지로 채우기 위해 콜로 무아니와 하무스의 매각 가능성을 고려하고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매체의 보도이고 이적 첫 시즌 실망스럽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적응 기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첫 해 부진하며 힘들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가 첫 시즌부터 파리에 잘 적응하며 중요한 선수 중용받고 있는 것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카림 벤제마가 이강인의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포츠조는 나세르 엘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은 벤제마의 6개월 임대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PSG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믿을만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망주인 위고 에키티케로 한 시즌을 통으로 보낼 수가 없었고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가 나가는 상황에서 확실한 득점원이 더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PSG는 벤피카에서 곤살로 하무스, 프랑크푸르트에서 랑달콜로 무아니를 데려왔습니다. 콜로 무아니 영입에 9,500만 유로 약 1,37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무스는 임대 후 완전 영입했는데요. 무려 기본 이적료 6,500만 유로 약 941억 원의 보너스 조항으로 1,500만 유로 약 217억 원을 추가 지불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스트라이커에만 2,000억을 투자한 PSG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로 무아니는 공식전 20경기 7골 2도움으로 프랑크푸르트 시절에 보여줬던 파괴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콜로 무아니는 양반인데요. 하무스는 19경기 4골 1도움으로 더 부진한 모습입니다. 킬리안 은바페 의존도가 낮아져야 하는 PSG는 이번 시즌에 더욱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은바페가 선호하지 않는 9번 자리에서 뛰며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롱도르 출신 공격수인 벤제마를 임대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인데요. 벤제마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알이티아드로 합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현 시점 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알이티아드로 상륙한 뒤에 보여준 퍼포먼스는 20경기 12골 5도움으로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벤제마는 사우디 현지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와 비교하면 득점력 자체가 저조합니다. 경기력도 벤제마는 발롱도르 시절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알-이야드는 현재 리그에서 7위로 성적이 좋지 못한데요. 이미 알-힐랄과 알나스르와 승점 차이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벤제마가 팀의 주장이기에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알이티아드 팬들마저 벤제마를 향해 비난을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누누산투 감독의 경질이 벤제마와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소문도 존재합니다. 이에 PSG는 프랑스 국가대표이자 발롱도르 수상자인 벤제마를 잠시 임대로 기용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다만 매체는 벤제마의 임대 영입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은 의심스럽게 생각 중이다. 불가능해지는 순간 PSG는 수비와 중앙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 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벤제마가 PSG로 영입된다면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프로로서 데뷔한 뒤로 발롱도르 수상자를 동료로 마주한 적은 없습니다. 이강인이 프로 데뷔한 뒤로 발롱도르 수상자는 루카 모드리치, 메시, 벤제마가 전부인 상황에서 과연 벤제마가 파리에 입성을 할까요? 카타르 아시안컵 베스트 11에 대한민국 3명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무능함이 다시 증명됐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최종 베스트 11을 공개했는데요. 소파스코어는 아시안컵 우승국인 카타르는 2명의 선수가 뽑혔다. 대한민국은 베스트 11에 3명이나 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회 MVP이자 득점왕을 차지한 아피프, 16강 탈락에도 득점 2위에 오른 후세인 그리고 요르단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컵 결승을 이끈 알타마리는 아시안컵을 빛낸 스타들이었습니다. 좌우 측면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자랑스럽게 배치됐습니다. 손흥민은 3골, 이강인은 3골 1도움으로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이끈 주역입니다. 손흥민은 호주와의 8강에서 역전승을 이끌었을 때 가장 빛났습니다. 이강인은 바레인전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이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축구 매체 ESPN도 아시안컵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강인, 서령우가 이름을 올려 우승팀 카타르와 함께 가장 많은 2명을 배출했습니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 한국 선수 중 손흥민과 함께 가장 많은 3골을 터뜨렸습니다. ESPN은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불안했지만 이강인이 활약하며 팀을 이끌었다며 바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을 넣어 승리를 이끌었고 말레이시아와 3차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옵타를 인용해 오픈 플레이를 통한 기회 창출과 기대 어시스트 부문에서 대회 1위를 기록했다고도 보탰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에 앞선 브라질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지만 선수들의 포지션 이탈, 전설적인 선수 랜던 도노반의 2014년 월드컵 대표팀 제외 논란, 비난을 회피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적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임되었고 동기부여, 강연과 요가 수업은 물론 다양한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지만 금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미국 MBC 스포츠 소속이었던 카일 마르티노는 선수들의 불만을 듣고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본 후 혹독한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훈련 세션은 구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훈련은 엉망진창이었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주말을 위한 팀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당일까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맡아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바이에르 뮌헨에 충실한 선수였던 필립 람이 자신의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짧은 재임 시절에 대해 쓴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체력 훈련만 했고 전술적인 부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 전에 모여서 어떻게 경기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선수들의 몫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체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시안컵 사전 캠프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매우 강도 높은 훈련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소식통은 관계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구하며 선수들이 거칠게 달렸다고 했고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을 다치게 했으며 선수들은 지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2경기에서 총 20분 이상의 추가 시간과 30분의 연장전을 치르며 지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대표팀의 체력은 화요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몸이 무거운 이유를 우승권 팀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이후로 몸이 올라오도록 맞췄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